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2월 22일 라쿠텐 몽키스와 경기를 했습니다. 라인업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2번 타자, 3번 타자가 카디네스 푸이그였는데 푸이그 카디네스로 그 외국인 용병 순서만 바꾸고 나머지는 동일했습니다. 여동욱 선수가 여전히 3루수로 나왔고요. 네, 이날 경기는 4대 4로 비겼습니다. 지난 세 경기 중에 유일하게 패하지 않은 경기인데 4대 4로 비긴 경기고요. 이날은 로젠버그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왔죠. 로젠버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히어로즈 팬들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물론 실점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선수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 로젠버그 선수에 대해서 이전에 들은 정보로는 컨트롤이 좋고 제구가 좋고 빠른 직구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컨트롤과 그런 변화구, 숫싸움을 통해서 노련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선수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던지는 걸 보니까 직구를 되게 많이 던졌어요. 예. 변화구도 이제 던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투구를 좀 직구로 꽂아 넣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예. 물론 구속이 150 막 넘어가는 공은 아니었지만 이 좌완으로서 140 중후반에 직구를 던졌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묵직하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젠버그 선수가 변화구나 컨트롤만 좋은 투수가 아니라 직구도 굉장히 경쟁력이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는 선발 후보 투수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제 하영민 선수, 김유나 선수, 그다음에 손현기 선수, 윤현 선수, 김연주 선수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하영민, 김유나 선수 모두 좋았습니다. 특별히 김유나 선수, 제가 3선발로 뽑았었는데 충분히 3선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아직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선수가 윤현 선수인데 저 이 선수도 사실은 많은 정보가 없었어요. 이번에 지명된 선수라는 거 말고는. 근데 와, 이 선수도 배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큰 키에서 나오는 직구가 굉장히 각도 좋고 뭔가 이 커브는 히어로즈의 오석주 선수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낙차가 크면서 다이나믹한 궤적으로 커브가 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윤현 선수, 이 선수도 기대해 볼 만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 경기를 보면서 이런 조금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선수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경기 결과보다는 그런 선수들의 개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수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경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기 결과는 4대 4로 마무리됐고 제가 1, 2차전은 거의 경기를 풀로 봤습니다. 이제 3차전은 제가 경기를 보지 못했어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 2차전까지만 봤을 때 이제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한 것 같고 타자에 있어서는 좀 제가 유일하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동욱 선수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신인 선수들의 모습 전태현 선수라던가 어준서 선수 다 좋았어요. 수비도 좋고 물론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면서 보더라도 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우리 이적 선수들 중에 김동엽 선수. 저도 이 지명타자로 좀 뽑았는데 김동엽 선수가 아웃되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삼진이에요. 헛스윙 삼진. 그러니까 원래 김동엽 선수가 갖고 있던 단점이 대부분 보완되지 못한, 극복되지 못한 모습이 이 연습 경기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단순히 헛스윙 아웃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선수가 가진 기존의 약점들이 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강점, 홈런이다 이런 장타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 배팅을 했을 때 양질의 타구로 날아가는 모습을 만약에 봤다면 삼진 몇 번 당하더라도 제가 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특별히 김동엽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이번 시즌에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런 변화구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은 있어서 앞으로 남은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전 경쟁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송성문 선수, 이주영 선수 등 기존에 해줘야 될 선수들이 좀 부진한 거는 사실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쨌든 시즌 되면 충분히 자기가 해줄 몫은 해줄 선수들이고 원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상수인 선수들이 연습 경기 때 다소 부진한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변수가 돼줘야 할 우리 선수들 중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약점이 전혀 좀 극복되지 못한 모습을 비록 세 경기이긴 하지만 보이는 몇몇 김동엽 선수를 포함한 임병우 선수도 그렇고요. 김웅빈 선수도 그렇고 다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분발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다음 경기에서는 또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타자 쪽에서 받은 생각이고,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김태진 선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트를 길게 잡고 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라쿠텐과의 경기였네요. 장타가 나옵니다. 또 거의 또 워닝트랙 가까이 가서 장타가 나와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배트를 길게 잡고 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래 그전에는 우리 김태진 선수가 글로 공을 보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 포지션에서 김태희 선수의 모습을, 또 타격에서의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 2차전을 좀 정리해보고, 네, 세 번째 경기는 다시 중심 브라더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네, 스타팅 라인업을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파격적인 게 용병 타자 2명을 1, 2번에 배치했습니다. 푸이그 카디네스, 송성문. 네, 1, 2, 3번에서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고 나머지는 좀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인업에서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테마, 그러니까 용병 선수와 송성문 선수를 이 1, 2, 3번에 배치하고자 하는 이런 어떠한 컨셉이 제 생각에 올 시즌 홍익 감독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홍익 감독님께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회부터 상대팀 선발 투수에게 최대한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라인업을 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푸이그 카디네스 선수를 뭐 4번, 5번 이쪽이 아닌,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는 1, 2번으로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도 2번, 3번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1번 푸이그 충분히 시즌 중에 뭐 우리 감독님께서 고려하고 계신 사안 같고, 이 송성문 선수와 2명의 용병 타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날 세 번째 경기에서는 다시 정현우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진도 많이 잡았고, 지난 첫 번째 경기와는 달리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조금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현우 선수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선발로 뽑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이날의 라인업이 아니었나 싶고요. 하지만 이날 경기는 보시다시피 11대 1로 졌습니다. 네. 타자들이 뭐 점수를 많이 내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현우 선수 뒤를 이어서 올라온 선수들 중에 몇몇 선수가 또 점수를 많이 내주기도 했는데, 근데 연습 경기는 그 베스트 멤버로 1회부터 9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선수를 시험해 보다 보니 뭐 어떤 투수는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또 타자 같은 경우도 다양한 선수를 기용을 하다 보니까 타선에서의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좀 적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11대 1이라는 점수는, 1이 3개나 있는 이 점수는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점수 그리고 결과가 아닌가 싶지만, 또 5경기가 남았고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부상당하지 않고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린 후 시범 경기를 맞이할 수 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타격하는 것이나 투구하는 것이나 주루하는 것이나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다만 남은 경기에서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어로즈의 연습 경기, 지난 3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다음 히어로즈 뉴스에서는 이제 5경기가 남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위치한 드래곤스와 경기까지 하면 총 8경기를 치르는데, 이 모든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선수,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한 선수, 또 라인업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즌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경기를 다 본 후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2시에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일과 중에 이 경기를 챙겨보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히어로즈 선수들의 그런 반가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경기 결과보다는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도 또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히어로즈 뉴스에서는 우리 지난 대만에서 열렸던 세 번의 연습 경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저의 생각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히어로즈 뉴스 시간에서는 또 앞으로 또 5경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들을 포함한 이 전반적인 스프링 캠프와 이 연습 경기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이 캠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히어로즈 뉴스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응원과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키다리맨 또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화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